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올해로 시행 10년째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결정 여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사건, 사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이 과거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형사보상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최후로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의 사건들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해서 실형을 산 사람들은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2008년 10월 기준입니다. 근데 일단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략 5,466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기가 간통행위를 범한 시점인지 아니면 재판 선고가 나오는 시점인지에 따라서 최소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최저임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5,580원이거든요, 시간당. 시급. 거기에다 하루에 8시간 일한 걸로 쳐서 대략 하루를 44,640원 정도 그걸 곱하기 자기가 실제로 구금당한 일수 있죠. 그걸 네. 곱해서 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 법감정상 간통행위가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복역한 내용까지 돈을 지급받는 것, 청구를 하는 게 과연 납득이 될까라고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구심도 있긴 하지만 형사보상금을 그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국민께서 반감을 가질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다수의 국민들은 네. 반감을 갖겠죠.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8년 이전은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때까지는 합헌 상황이었고 그럼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지금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한 10에서 20%가 실형을 받았다. 몇백 명 정도가 될 텐데요. 이분들이 이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기간을 복역했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적어도 적게는 이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이걸 합산하면 이제 몇 억 정도는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국민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론은 찬성할 것 같지 않다. 다만 그래도 이게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네. 꼭 받아야 되겠는 분들은 받아가겠죠.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이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두 가지의 형벌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실제로 법적인 이 형벌의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여론의 형벌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이제 여론의 형벌까지 받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보상을 꼭 받아야 나의 직성이 풀리겠는가? 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좀 스스로 반성을 하고 묻혀져 가고 잊혀져 가던 사건들을 다시 이제 재환기시킬 것이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법적인 어떤 효력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자숙과 이 반성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최소한 가족과 지인 관계에서의 자기의 이제 명예 회복 부분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낼 것 같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좀 사견의 권고입니다. 이제 국민 감정과 법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사법이 위헌이 나오면 법이 없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처벌을 받은 거랑 동일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 감정으로는 아니 간통을 범한 놈이 와가지고 다시 자기가 산 구금일수에 따라 돈을 받아간다? 네네.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납득이 잘 안 가시겠지만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만약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이미지나 더 마이너스 효과가 올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누가 아나요? 그걸 청구하는 걸. 본인 청구하는 걸 모르기 개인적으로 때문에 이제 잘 알기도 법원에 힘들죠. 요구하고 그래서 청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나 언론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사람의 이름이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오르내리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사례로 된 경우가 2008년에 위헌 청구를 했다가 합헌으로 결정받은 옥소리 씨 사례가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탁재훈 씨의 아내 이모 씨가 거의 어찌 보면은 상징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간통죄 고소를 했던 사례로 우리에게 기억이 될 텐데 이런 경우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반인의 경우는 그러한 것이 이제 알려지기가 쉽지 않겠으나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혼란스러운 게 이 부분이에요. 간통죄가 위헌이고 폐지다.
그러니까 간통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법의 241조가 사라진 거잖아요. 효력이. 그러면 간통은 죄가 아니야. 그럼 간통은 해도 돼.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것 때문에 더 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헌재 판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를 국가 공권력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세계적인 추세다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폐지를 계기로 해서 그러면은 부부관계의 신의와 성실 의무는 스스로 지키자. 네. 이건 뭐냐면 윤리의 측면이거든요. 그럼 법이 없는 것은 윤리가 다 사라지는 것이냐. 윤리의 어떤 성수성을 우리가 더 발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절차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거죠. 이 보상 청구 많이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법과 사회적 여론 또 법 감정이 간단치만 않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번 그 간통죄 판결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형벌로 사랑을 강요하면 안 된다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가 됐지만 이제 성매매 특별법은 말 그대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까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법규를 떠나서 사회에서 지금 포용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냐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 성매매 특별법이 생기고 했던 이유가 과거에는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인신매매나 자신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강요에 의해서 하는 네네.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강요에 의한 행위보다는 본인의 직업으로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이 생길 당시에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입법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이 오히려 데모를 했었어요. 그런 그렇죠. 측면을 예. 감안할 때 성매매 특별법 역시 위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평론가님께서는 이 성매매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죠. 지금 간통죄가 이번에 폐지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이걸 헷갈려 했습니다. 간통죄 벌써 폐지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은 혼인빙자 간음죄였죠. 혼빈간이라고 우리가 네. 부르던 게 이미 위헌으로 사라졌고 간통죄는 이게 사문화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존치되다가 이번에 이제 위헌으로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성매매 특별법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건데요. 저희 백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품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을 할 때 네. 그럼 우리가 헌법은 차치하고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상품으로 거래할 수 없는 시장에서 내놓아서는 안 되는 상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같은 게 있죠. 국내에서 총기류 같은 게 있죠. 지금 엽총 사건 났지만 그것은 레저 스포츠로 허가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총기 자유화와 같은 무기는 거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 제도를 우리가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금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성을 상품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이거 시장에서 이제 거래로 규제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이 가능할까요? 네. 근데 성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몸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몸은 우리가 인간에게서 마음과 몸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 자체를 매매하는 행위로 여겨지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을 상품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이라고 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게 허용될 수 있을까요? 허용해야 될까요? 네. 그 문제는?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성매매이기 때문에 이게 이것을 매매니까 개인의 거래죠. 사적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논란일 이제 것 그 같거든요. 부분이 결국 헌재에서 결정할 때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긴 네네. 한데 또 하나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매매를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은 그것도 네. 어찌 보면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그걸 법으로 강제하느냐 강제하지 않느냐 정도 차이였는데 그게 법으로 성매매를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음성적으로 시행이 많이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거기다가 정상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못하는 또 좀 저소득층의 남성분들이 성폭력 범죄에 굉장히 많이 네. 노출이 되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부작용이 생기는 측면, 말씀이시죠. 그런 사회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충분히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뭐 위헌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위헌 네.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참 오랜 논란이고요. 네. 뜨거운 논쟁인데요. 지금 이제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공창제화하자, 성매매를 합법화하자, 그리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자. 유럽 일부 국가에선 그렇게 시행한다.
라고 하는 좀 이 나름대로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국민 여론 전체를 본다면 간통죄도 지금 얼만큼 논란이 크냐면요. 저도 폐지가 맞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한 이후에 대안은 뭘까? 이건 우리 사회의 이제 고민이고 숙제거든요. 지금 폐지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49%가 넘는 여론이 폐지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국민들이 반반 폐지와 존치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헌재는 판결을 한 겁니다. 성매매 특별법을 만약 여론조사한다면 합법화하자. 이것을 세금 매기고 이걸 이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는 상관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네. 저희 추정으로는 한 10% 내외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7, 80%가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양면적인 또 이면적 논리가 있어요. 실제로는 남자분의 많은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추세는. 그럼 이 추세를 허용할 것인가, 다른 사회적인 규제 대안을 강화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정말 뜨거운 논쟁이거든요. 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사회 공감대, 컨센서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을 일을 헌재가 앞장서서 또 세계적인 추세는 합법합니다라고 이것을 만약에 이 위헌으로 풀어버리게 된다면 저는 이 혼빈간 그리고 간통죄, 성매매 특별법에서 대한민국의 성에 관한 성모럴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상습절도법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이라고 하던데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예. 간통죄 위헌 결정에 묻혀서 이게 위헌 결정이 나왔는지 몰랐던 분들 맞아요. 굉장히 네네. 많은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작은 돈, 그러니까 라면 한 개 훔치고 한 10,000원, 20,000원 훔쳤어도 상습절도에 해당하게 되면 특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이 아니라 그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습절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상습절도로 2번 실형을 받고 그리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또 상습절도,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무기 나머지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유기징역의 상한이 살인죄보다 높았던 거예요. 2만 원, 10,000원을 훔쳤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과거에 유병헌 사건에 관련해서 유대근 씨가 70억 횡령했는데 3년형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면에 동전통 몇 개 훔친 사람이 3년 6개월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심하다. 처벌이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위헌 심판 제청이 된 이후에 대검찰청에서는 앞으로 이 특가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상습절도범, 소액절도 사범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있는 상습절도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이용해서 계속 적용을 해왔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이 부분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됐던 부분이고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이거 폐지하면 10,000원, 20,000원 매일 훔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그 금액과 이 사람의 죄질을 감안해서 형법의 상습절도도 2분의 1을 가져가니까 9년 이하의 징역형이에요. 충분히 강하게 처벌할 수 있거든요. 다만 무조건 감형 여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형을 높여놓는 그 법 조항을 폐지하는 거니까 네. 이게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폐지가 되면서 그런데 그 대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궁금하다는 분도 계시고요. 맞습니다. 또 좀도둑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죄의 영역에 뭐 접해보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0만 원을 한 번에 훔친 사람과 10,000원씩 100번을 훔친 사람은 똑같이 금액은 100만 원인데 그럼 횟수는 빈도는 이 사람이 이 99번을 더 훔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그 둘 중에 누가 생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정황상 이걸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서 법정에서 재판부에서 상당히 좀 머리를 아프게 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누가 더 나쁠까를 보면은 그래도 100번 훔친 게 더 나쁘지 않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 특가법이라고 하는 것의 적용이 어느 정도 타당하니까 우리 이제 역사 속에서 법정에서 적용해 왔던 것인데 이 상습적 범죄자들에게 뭔가 좀 이 해방구를 이 어떤 돌파구를 터주는 이 위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 변호사님 지금 설명해 주신 데서 안심이 되는 것은 네. 특가법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형법으로도 충분히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재판부의 판단을 믿으면
판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사례가.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반대급부도 있죠. 왜 장발장법이라고 부르냐면 빵 한 덩이를 훔쳤는데 3년 살다가 밖에 있는 조카들의 생계 문제가 걱정이 돼서 탈옥을 시도하면서 이 레미제라블 속의 장발장이 19년을 살고 가석방되는 것으로 이 소설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빈곤선상에 있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생계형으로 잔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이게 장기 투옥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또 그 속해 있는 분들은 일부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위헌 판결은 흐름이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재판부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의 룰을 좀 형성하는 패턴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을 끌어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여러 사례들을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통죄도 간통죄지만 이것 역시 또 재심 청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형벌을 받고 3년 6개월 이상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특가법에 아래 상습절도가 적용된다고 하고 그리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 많고 형사보상 청구도 아마 이 사건에서도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또 요즘 그 총기 사고 이야기 또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 개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네. 이웃에게 공기총을 위협하는 이런 또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자기가 키우는 닭들을 옆집 개 가서 물어 죽였다고 그걸 항의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그 와중에 공기총으로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네. 허공에다 2번을 쏘고 그걸 협박으로 결국 이제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총알도 없이 하늘에다 2번 쐈는데 그게 죄가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총은 총알이 들어있건 들어있지 않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요, 형법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고 그리고 협박을 가한 거기 때문에 이건 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 휴대해서 협박한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총기가 정말 아예 관리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것도 네. 본인 총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본인 총이 네. 아니고 다른 사람 총을 빌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기총은 물론 허가를 받아서 사면 본인이 소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는 게 또 이 사건의 단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실제로 뭐 살인의 결과나 사상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총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시급하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뭐 이런 총기 사건이 발생하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요. 이런 범죄 목적의 총기 출고를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건지 막아야 궁금하거든요. 됩니다. 네, 막아야 3월 되죠. 2일 내일 당정 협의를 하는데요. 이 총기 관리에 대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요. 뭐 오늘 밤엔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 새누리당의 의총이 있는데 문제는 내일 좀 이 현실적인 방안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될 것이 네. 경찰이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우선 엽총이죠. 38,000정 가까이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보관을 합니다. 이번 이 두 차례의 사례에서 보듯이 엽총을 불출해 가서 살인을 저지른 거죠. 문제 계획 범죄인데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제도로는. 그래서 지금 내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전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이게 자기 주소지와 수렵장이 있는 곳에 파출소에서만 총기를 이제 관리하게 해주는 거죠. 그 중간에 여러 파출소에 맡겼다 찾아버리면 용도도 모르고 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제도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총기를 찾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경찰관이 일일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경찰 1인당 500정의 총기를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나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총기를 찾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이제 함께 해야만 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과연 실효가 있을 것인가 쉽지 않겠죠. 뭔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내일 다양한 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이 더 위험한 것은 공기총은 총 총기 16만 정 중에서 9만 정에 해당하는데도 이것은 개인 보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네. 공기총도 살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5mm에서 7mm 정도의 탄이 나가면 이걸 뭐 이제 두부에 맞게 되면은 실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일전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비비탄 총도 19세 이상이 이 어떤 서바이벌 게임 취미용으로 쓰는 비비탄을 30대 공무원을 포함한 술 취한 사람들이 차량을 타고 가면서 길에 가는 사람에게 쏜 적이 있거든요. 이때는 여성이 다행히 다리에 맞아서 피멍이 네. 드는 정도였는데 이거 눈에 맞으면 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모의 총기류라든가 유사 총기류까지 하면 굉장히 이제 폭넓은 영역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 쪽에서 결국은 엽총, 그다음에 공기총 확대한 다음에 비비탄 총까지도 이건 뭐 네. 아이들도 장난감용으로 씁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또
이 탄속이 높은 모의 총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이제 규제 범주에 넣어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나라 일선 경찰들도 총기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총기 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상 저희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택시에서 토하면 최대 15만 원까지 그 규정이 물어주는 정해졌죠. 약관이 마련이 됐는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택시 운송 사업 약관에 보면 이제 차 안에서 만취해서 오바이트를 하는 경우, 소위 말한 토를 하는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만 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네. 문제는 강제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5만 원을 무조건 배상해야 된다도 아니고 15만 원이 상한선인데 15만 원이 상한선을 임의로 그렇게 정해놓을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구토를 해서 그 안에 차에 뭐 나중에 세차 오물이.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세차라는 과정에서 한 시간 혹은 2시간 정도 차를 못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따져봐서 15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15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15만 원을 정해놨으면 만약에 그랬다면 일선 경찰에서도 무조건 15만 원을 뭐 지불하게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이 15만 원이라는 규정 때문에 택시기사는 15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승객한테 요구를 하고 승객은 만취 상태에서 15만 원을 달래니까 주질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찰서를 가면 경찰도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죠. 돌려보내고 법이 아니니까. 하등의 필요가 없는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고요. 좀 더 혼란스러운 네. 부분도 있을 수 오히려 있을까요? 이 택시 고객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택시 기사들도 곤란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기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구토를 하는 경우에 15만 원 정해졌는데 어떻게 받으십니까? 술 취한 사람에게 현금 받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 기사분이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경찰서로 가서 이 신고하면 경찰이 받아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기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경찰은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은 법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운송조합이 자구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고객이 돈을 내고 응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엔 결국은 뭐 이제 만취한 손님이 깼을 때, 제정신일 때 이런 일을 어제 저희 택시에서 벌이셨으니 2, 3만 원이라도 세차비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밀고 당기고 하다가 뭐 1만 원만 보내겠소, 2만 원만 보내겠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와 다른 게 뭡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오히려 고객들의 불만도는 높이고 네. 기사들은 이게 믿었는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의미 없는 규정의 약관의 이제 조항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혼란만 가중되긴 했는데 법적 규정이 아니라 합의를 전제로 한 약관이라는 걸 그렇죠.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